안녕하세요. 경제 수업 지난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다 듣고 오셨나요? 교과서 옆에 펼쳐놓고 이 수업 듣고 있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우리 1단원부터 경제 수업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은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생활과 합리적 선택의 필요성, 비용과 편익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 경제 문제 해결의 다양한 방식, 경제 주체의 역할, 이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는 오늘 경제생활과 합리적 선택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장프랑스와 밀레의 1861년장 감자 심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이 보이고 있는데요. 감자를 심는 농부, 바로 이러한 활동을 생산활동이라고 합니다. 경제활동은 생산, 분배, 소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누군가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생산하고 누군가는 그 물건을 소비하고 그 후에는 생산에 기여한 대가를 분배받습니다. 요즘 학교에는 여러분들이 나오고 있지 않아서 급식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급식에 필요한 농산물을 제공하는 농부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러한 급식을 필요한 농산물을 제공하는 농부의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부모님과 함께 그 농산물을 구입하여 농부들을 도와주어도 좋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경제활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희소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경제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경제적 요인들을 분석할 거예요. 또한 시장 경제에서의 경제 문제 해결 과정을 이해하고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가 국가 경제 속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10쪽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생활은 재화와 서비스를 획득하여 욕구를 충족하는 과정이에요. 그럼 재화와 서비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재화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는 유형의 상품입니다. 여러분들이 경제 수업을 통해서 경제를 배우고 싶은 욕구를 충족하게 해주는 교과서가 여러분들 앞에 있을 거예요. 서비스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는 무형의 상품이며 인간의 행위로 나타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경제를 배우고 싶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바로 선생님이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인 거죠. 이처럼 경제생활은 재화와 서비스를 획득하여 욕구를 충족하는 과정입니다. 교과서 10쪽에 있는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가에서부터 다까지 나타난 그림을 통해서 소비자가 구입한 재화와 서비스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에 직접 써보면 되겠어요. 자, 먼저 가에서는 운송 서비스를 구입하고 있죠. 오프라인 계약을 하면 여러분들은 버스를 타고 학교까지 오게 될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은 운송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을 보러 가본 적 있나요? 공연 서비스를 구입한 거죠. 슈퍼에서는 여러분들은 제품을 구입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판매 서비스도 구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가에서는 그리고 나에서는 다에서는 소비자가 어떤 욕구를 충족했을까요? 가에서는 원하는 장소로 이동하고 있죠. 나에서는 공연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에서는 제품을 이용하고 때에 따라서는 판매자에게
상품 정보를 제공받기도 합니다. 경제 활동에는 생산활동, 분배활동, 소비활동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생산에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생산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생산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재화와 서비스를 보관하고 운반하고 판매하는 활동도 포함합니다. 주로 기업이 이러한 생산 활동을 하고 있죠. 소비는 만족을 얻기 위해 재화, 서비스 등을 구입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소비의 경제 주체는 바로 가게입니다. 분배는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얻은 생산물의 가치를 나누는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 방학 동안에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노동을 제공하고 생산 요소를 분배받은 것이 바로 임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과서 11쪽에 소연시의 화로 한번 여러분들이 볼까요? 소연시의 입장에서 각 장면에 나타난 경제 활동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아마 여러분들의 5년쯤, 10년쯤 뒤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됩니다. 먼저 오전 7시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 먹고 계시네요. 오전 9시 회사에서는 회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회사에서는 급여를 받았네요. 물론 인터넷 통장에 잠깐 스쳐 지나갈 임금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오후 2시 회사에서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에 은행에서 이자를 수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후 7시에는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경제 활동은 생산, 분배, 소비로 구분된다고 하였는데 소연 씨의 하루를 한번 생산, 분배, 소비로 구분해 볼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구분했는지 이유도 적어보도록 합시다. 지금 여러분들은 방송을 듣고 있으니까 잠깐 멈추고 적은 다음에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의 말을 듣고 쓰려고 하고 있다면 다시 멈추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적어보는 거예요. 틀렸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요. 처음 배우는데 모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걸 다시 알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완벽하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멈추고 쓰고 다시 듣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썼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이야기해 볼게요. 자, 먼저 생산에 해당하는 건 2번 장면 그리고 4번 장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활동은 부가가치를 증대하는 활동인데 오전 9시 회사에서 전략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 회사의 영업,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제안을 했다라면은 가치를 증대시키는 거겠죠. 또한 업무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분배에 해당하는 것은 3번과 5번 장면입니다.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를 나누는 활동이기 때문이죠. 회사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은행에 자신의 돈을 저축하여 그로부터 이자를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비는 1번과 6번에 해당하겠네요. 만족감을 얻기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사용하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경제 주체에는 누가 있을까요? 가게, 기업, 정부가 있습니다. 먼저 가게는 자신의 만족, 이 만족은 편익, 효용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만족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활동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러한 행복을 경제에서는 만족 또는 편익, 효용이라고 합니다. 가게는 생산 요소 시장의 공급자예요.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생산 요소 시장의 공급자는 가게입니다. 또한 이 가게는 소비를 하고 있죠.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에 해당합니다.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생산물 시장에서는 공급자에 해당하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재화와 서비스들은 바로 생산물 시장에서 기업이 공급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한편 기업은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수요자에 해당해요. 가게가 제공한 생산 요소, 노동이나 토지와 같은 생산 요소를 활용해서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사회적인 후생, 사회적인 이익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이때 이 후생, 이익은 기업이 추구하는 이윤하고는 다릅니다. 또한 정부는 가게와 기업으로부터 거둔 세금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합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제공받은 교과서 공짜로 제공받았죠? 하지만 진짜 공짜는 아니에요. 또 학교에서 먹는 급식 공짜로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짜는 아니죠. 왜냐하면 바로 가게와 기업으로부터 거둔 세금으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토대로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8년 11월 고2 모의고사에 나온 1번 문제예요. 경제교과서의 1단원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 오늘 배운 내용들은 주로 1번 문제에 많이 출제되곤 하는데요. 한번 지금부터 또 멈추고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고 듣고 있는 거 맞죠? 아직 안 풀었다면 다시 한번 멈추고 풀도록 해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풀었다고 생각하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그림은 민간 경제 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민간 경제의 주체에 해당하는 기업과 가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경제 순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경제 순환은 두 가지 종류의 순환으로 나타나는데요. 바로 실물의 흐름과 화폐의 흐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실물이라 함은 재화와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민간 경제 주체가 있는 가시장과 나시장이 어떤 시장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화살표의 방향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실물의 흐름과 화폐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물이라 함은 바로 재화와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가게에서부터 기업으로 실물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바로 노동, 토지, 자본, 경영과 같은 생산 요소가 기업에 공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생산 요소 시장에 해당합니다. 기업에서부터 가게로 실물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이것은 바로 기업이 생산한 생산물을 가게로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에서는 가게에서 얻은 생산 요소에 해당하는 분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배는
노동에 대해서는 임금, 토지에 대해서는 지대, 자본에 대해서는 이자를, 그리고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이윤을 주는 것입니다. 원문자 1. 가계는 가시장에 노동을 공급한다. 자, 가계는 가시장, 생산물 시장이 아니라 생산 요소 시장에 노동을 공급하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기업은 나시장에 서비스를 공급한다. 자, 나시장은 생산 요소 시장입니다. 그러므로 생산 요소 시장이 아니라 기업은 생산물 시장에 서비스를 공급합니다. 가계는 기역의 소비를 통해, 자, 기역은 무엇일까요? 네, 생산물이죠. 재화와 서비스.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를 통해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무엇을 먹었나요? 자, 아침으로 먹었던 거 생각해 볼까요? 자, 그 재화, 바로 여러분들이 기업에서의 생산물 시장에서 공급받은 것입니다. 자, 4번. 아버지가 가족여행을 위해 구매한 자동차는 니은에 포함된다. 자, 니은 어디 있는지 보니까 가게에서 생산 요소 시장으로부터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실물이네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여행을 위해 구매한 자동차는 기역에 해당하죠. 기업에서 생산한 생산물 시장으로 공급한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기역에 해당합니다. 정수기 업체가 정수기를 빌려주고 소비자에게 받은 임대료는 디귿에 포함된다. 자, 디귿은 뭡니까? 생산요소 시장에서 가계로 흘러들어가는 화폐의 흐름이네요. 가계가 노동을 생산요소 시장에서 공급했다면 임금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수기 업체가 정수기를 빌려주고 소비자에게 받은 임대료는 디귿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생산물 시장에서 정수기를 빌려주고 소비자한테 화폐로 임대료를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으로도 모의고사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아셨죠? 자, 다음 시간에는 자원의 희소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경제 교과서 들고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수업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원격 수업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업 듣고 있는지 선생님이 궁금해요. 그래서 강의 내용에 적힌 이 주소를 새로운 인터넷 창에 복사해서 넣어주면 설문지가 보일 겁니다. 정성스럽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